방금 소개받은 웰스 코치 엘라 이지입니다. 역시 일당백 맞네요. 울산 OM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이들 너무 반갑고요. 비가 오는데도 열심히 배우는 자리에 계신 분들, 그래서 오늘 차트가 70장이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저를 소개해 주신 리더님은 장현주 리더님이라고, 저랑 제가 디자인 회사에 있을 때 전 팀장이었고 디자이너였어요.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너무 예쁘죠? 그죠? 얼마 전에 중국에서 돌아왔습니다. 4년 동안 중국 순회를 마치고. 그래서 오늘도 거제에 계신데, 거제에서 지금 아침에 부산에 와서 9시에 저랑 차를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회 첫 데뷔 무대라서 엄청 떨려가지고 오늘 내내 웃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오늘 기초사업 설명회거든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오, 많이 오셨네요. 네. 제목이 스페셜리스트가 본 아메이, 엄청 있어 보이죠? 그걸 영어를 번역을 하면 전문가가 본 아메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디자이너로 20년 정도 현업에서 일을 했고, 또 이제 제가 관련된 컴퓨터 그래픽 서적을 쓰면서 베스트셀러도 되어보고, 그래서 뭐 서울대 강의도 해보고 뭐 이런 경력이 좀 있습니다. 아메이 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전문가 영역에서, 직장인 영역에서 아마 아메이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가 지금 아메이 사업을 해오면서 어떻게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건지를 저희 수준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부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스티브 잡스는 아니고요. 저분이 만드신 애플 컴퓨터를 가지고 제가 디자인 일을 했고, 또 아이폰은 지금 누구나 다 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래 보이는 것들이 이제 책이 있는데, 제가 쓴 책 제목들입니다. 길버 출판사에서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포토샵 무작정 따라하기 저자였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뭐 교보문고에서 사인이라는 것도 해보고, 좀 더 잘 알았더라면 멋있게 했을 텐데 뭣도 모르고 가서, 그러니까 뭐 주변에 누가 조언해 준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첫 경험이었고, 그래서 멋진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도 이렇게 강의 요청이 와서 강의도 하게 됐는데, 제가 고향은 거제시 지세포 선창마을. 거제도 아시죠? 거제도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지나고, 대학을 부산으로 왔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갔어요. 왜? 컴퓨터 그래픽을 배우기 위해서. 진짜 제 꿈을 쫓아서 올라가서 이렇게 충실하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꿈 아니면 작은 소망, 잘 됐으면 좋겠다, 행복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제 스스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마음의 북소리를 따라가라. 절대 내 꿈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지금 아메리까지 연결돼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 또한 제 꿈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전문가 영역이었고, 나름 제 분야에서는 자리를 잡고 있었고 했는데, 회사를 다니던 중에 아메이를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이 일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일이 나한테 의미 있고 가치가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 같고, 또 이 일을 끝까지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는 이 일의 의미와 가치가 저한테 기쁨과 행복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이런 장면, 코로나 전에 오프라인 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퇴근 후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꽉꽉 채워져서,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인데 어른들이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른들은 도대체 무엇을 공부하지 하고 봤더니 자기 삶에 대한 자세를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미 비즈니스가 단순히 제품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 이 사업의 기회를 통해서 자기 삶을 가꾸어 가고 발전해 가고 성장시키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계속 여기를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미팅장에 계속 오게 될 수 있었던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오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리잖아요.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 강사가 뭐 베스트셀러 작가였다. 뭐 요것만 듣고 갈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여행이란 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누군가는 상속, 뭐 인쇄소득, 그다음에 성공, 준비, 뭐 네트워크, 프로슈머, 모르는 말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프로슈머라는 개념을 아메이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저를 자극시키고 제가 호기심 가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들렸기 때문에 아마 이 미팅장을 계속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새로운 것을 만날 때 자세, 일단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도 굉장히 자기한테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랬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생각하고 난 뒤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말하자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또 아니면 또 이 일이 진짜 시대 흐름에 맞는 일이야? 만약에 하다가 5년, 10년 후에 없어지는 일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걸로 부자가 된다는데, 성공을 한다는데 어떤 부자가 되고 어떤 성공자가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이어서 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제대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현 위치, 현실 직시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의 인생 전체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스폰서님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 참 많이 받았거든요. 리더님이 원하는 삶은 어떤 거야? 그럼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려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될 것 같아?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아? 하는 그런 우리 시스템 안에 있는 이제 아주 시스템의 가장 최고봉이죠. 스폰서라는 시스템이 있죠. 스폰서님의 어떤 그런 가이드, 안내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창립자 책을 처음에 우리가 읽게 되는데 처음에 너무 어렵잖아요. 개념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자본주의가 어떻게 더불어 살아?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을 이제 첫 해는 그냥 텍스트로 읽어요. 글자로. 그러다가 해가 지날수록 이제 내용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에서 일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는데 굉장히 이 말이 와닿았거든요. 저도 디자인이라는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보람 있었고 의미 있었고 재미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20년을 넘게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러면 저한테는 이 아메이라는 사업이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처럼 좋아야 돼. 아메이가 일단 좋아져야 되고, 이 아메이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야 되고 보람차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일이 과연 나한테 그런 걸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저는 참 좀 충실하게 좀 오랜 시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라는 게 여기 나오죠. 자유, 보상, 인정, 희망으로 이끌어 줄 때만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느낀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그래서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만족스럽지 않다면 가능한 한 빨리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했던 디자인 일에서 심리적으로 안정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현역이라 그러죠. 왜? 우리가 현역에서 지금은 뭐 직장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정년 있고 하지만 제가 했던 디자인 전문직들은 굉장히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실력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대로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수단으로 내가 얼마만큼 롱런할 수 있을까를 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아미를 만났던 것 같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유, 보상, 인정, 희망을 내가 얻고 그걸 얼마만큼 내가 성취하고 얼마만큼 내가 느끼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또 많은 일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죠. 그죠?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볼 수 있는데, 이건 양석준 교수님께서 지번 OS 할 때 했던 내용을 사실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공포, 그러니까 잘릴 거라는 공포, 두려움에서 이제는 아예 실직 상태에 지금 공포가 온 거예요. 이미 지금 미국은 작년 11월 달에 76,800명을 해고했고 2020년 하반기 애플이라든가 뭐 구글, 테슬라 모든 또 한국의 삼성전자까지도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례 없는, 저기 나오죠. 오른쪽 왼쪽 아래에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비상경영을 하는데 비상경영이란 과연 뭔가? 일단 인력을 갖다가 철저하게 잘라내야 되는 거죠. 원가 절감이라는 게 인력을 조정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누구는 원가 절감을 뭐 원자재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개념도 여기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프린트 용지까지, 제일 아래쪽에 뭐 프린트 용지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하라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 대기업에서. 그만큼 대기업일수록 이 위기 상황, 현실을 갖고 굉장히 직시하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이 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행보를. 그리고 이 영상 꼭 보세요. 찾아서. 860만 은퇴 쓰나미라 해서 60년대생이 온다. 정말 이거 제가 몇 번 봤는데 너무 가슴 아픈 일이더라고요. 지금 60년대생이 계시기도 하실 거고, 앞으로 우리 언젠가 60년대생, 그러니까 60이 되고 70이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 이루어낸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예, 우리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들고 그 중심에 있었던 세대들이 1960년대생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금 한꺼번에 은퇴 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나와서, 그러면 이들이 대한민국이 너무 수고했으니까 당신이 노후를 이렇게 잘 보존해 주겠다라는 그런 제도가 돼 있냐라는 거죠. 근데 그 영상을 보시면 눈물 나거든요. 최선을 다했고 나는 얼마든지 지금 능력이 있고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 계속 도전을 하지만 결국에는 자괴감과 자책감, 실망, 그러니까 포기 상태가 오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들 개인의 문제일까?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가 같은 공동 책임을 좀 느껴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앞으로 3년 후가 초고령화가 3년 남았대요. 아마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 책을 봤을 때 우리 그때 한참 얘기했던 것 같아요. 2025년, 2024년 되면 이렇게 막 인구가 거꾸로지면서 이런 쓰나미가 올 거라 했는데 진짜 그게 바로 그대로 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앵커가 그럽니다. 퇴사는 있지만 은퇴란 없다. 그 말은 뭐다?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지만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은 계속 되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거기에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요즘 갓생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갓생. 네. 안 낳고 지금 아는데 지금 그냥 몰라? 진짜 몰라? 어머나. 자, 살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다. 지금 밀레니얼 세대라 그러죠. 이 아이들은 재테크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주식, 부동산, 뭐 저축할 거 없이 재테크에 하는데 돈 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헌신을 다해야 나는 헌신짝이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직장이 나의 그 노후를 보호해주지 않고, 그죠?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평생 직장이란 개념은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저도 조카들이 있고 한데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그들의 최선과 열심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삶에 대한 방향이나 그런 지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항상 제가 한 번씩 짚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영 리더들을 우리가 아메이 안으로 이렇게 잘 흡수를 해서 안내를 해서 또 더 멋진 세상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죠? 족이 뭐죠? 은퇴하고 경제적 독립을 하고 난 조기 은퇴해서 신나게 살겠다. 그런데 저축과 주식과 이런 부동산으로는 내 노후가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전체 50% 중에서 이상이 20% 이하다. 저축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얘들도 양석준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한번 그 영상을 다시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축과 주식으로 안 되니까 빚내서 부동산을 다 샀어요. 영끌 한다고, 그죠? 그런데 부동산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죠. 나의 통제력하고는 상관없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막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보니까 대출금리가 4%를 넘으면 소득 상위 절반은 부동산을 포기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있죠. 근데 많던가요, 주변에?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사실들을 좀 현실 직시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신문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당장
이자부터 줄여야 되니까 상환을 늦추더라 이런 기사들도 있고 이제 급매로 나와 있는 이런 부동산들 왜 그러냐 고금리 고물가가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대출금리 엄청 많이 부담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주변에도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현실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내가 좀 알아야 그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결정될 거잖아요. 시대 변화에 내가 지금 적응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시대 변화를 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이건 기다 아니다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왜냐 각자 처한 위치가 다르니까. 이런 챗 GPT가 나온다 하더라도 내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말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 인터넷, 스마트폰, 로봇, AI, 빅데이터. 지금은 좀 익숙하시죠? 근데 이 말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 다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온 게, 대화형 AI, 오픈 대화형 AI 챗 GPT거든요. 이 챗 GPT가 대체할 10가지 직업들을 쭉 해놨는데, 뭐 논문도 쓰고요.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챗 GPT가 AI 시장을 뒤흔든 데서 재밌는 거는 왼쪽에 있는 저 표가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게 나오면 다운을 받는다거나 접속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챗 GPT가 5일밖에 안 걸렸대요. 100만 명이 접속하는데. 어, 대단하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평화, 사랑, 번영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되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가 가져올 기회를 기대해 봅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해 기억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만들어 봅시다. 챗 GPT가 새 인사로 만든 문장이랍니다. 그죠? 챗 GPT가 논문도 쓰고요. 미국에서는 의사 시험에도 합격을 했대요. 여기 보면 이제 챗 GPT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치료제, AI 진단, 뭐 돌봄 이런 치매까지도 영역이 확장이 되고요. 저는 저 왼쪽에 제일 밑에 있는 브랜딩이라는 말이 탁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하나를 브랜딩한다라는 건 엄청난 노력과 데이터와 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냥 아이디어만 가져오면 얘가 쫙 만들어 준다는 거죠. 플랜을. 제가 현역에 계속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었거든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시장에 내놓고 어떻게 해서 결과를 낼지 이런 일을 했는데 제가 쟤랑 경쟁해서 택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빨리 만난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빨리빨리 변하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프 베조스 그 아마존 창립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10년 후에 뭐가 또 바뀔 것 같냐고. 그랬더니 이분의 질문이 그렇죠.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라. 그것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변하는 거는 계획을 세우기 힘들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게 뭘까? 인류가 사라지기 전까지 우리가 계속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뭘까? 이런 생각의 관점의 전환을 갖다가 여기서 또 배우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수단을 그러면 지금이 있는 직업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디자인을 하면서 아메이 사업을 알아봤는데 왜 다른 수단을 고려해 봐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인생 주기별 소득 곡선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준비기가 굉장히 길고 생산기가 너무 짧아요. 그리고 노년이 너무 길어. 그러다 보니까 이 좀 언밸런스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안 놓는 것 같아요. 그죠? 소득과 소비가 내가 필요한 만큼 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엇갈리고 내가 필요할 때는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각 시대별로 내가 뭐 주택 구입해야 될 때도 있고 자녀 교육, 뭐 자녀 결혼, 노후 생활 이런 게 있는데 경제적 정년이라는 게 지금은 거의 40대라고 봅니다. 저는.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태고 세상이 이렇게 안전지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다른 수단을 고려해 봐야 할까요? 해서 저기 왼쪽 위에 있는 은퇴 후 준비 걱정은 당신은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메이 사업 설명회 듣고 그러니까 알아봐야 된다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오래 산다. 나 좀 오래 살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 일을 가지고 내 노후가 준비가 될까라는 생각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노후 준비가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로. 그러려면 내가 이 일로 노후 준비가 되는가 이런 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경제 활동을 하는데 이 사분면 말고는 딴 데를 갈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다 속해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 전문직 쪽에 직장인인데 전문직이에요. 저는 자영업이 아니고 봉급 생활자 그죠? 쳇바퀴 도는 매일매일 그냥 따박따박 물동이 떠다 먹고 또 한 달 지나면 그러니까 월급날 지나고 일주일 되면 다음 달 월급날 세고 있었거든요. 저도 직장생활 할 때. 그리고 자영업자나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만두면 소득이 없어지는 일이잖아요. 의사든 변호사든 나의 능력이나 나의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수입이 끊기는 거죠. 그런 이제 영역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노동소득이라고 합니다. 내가 일을 안 하면 끊기는 거, 일을 하면 들어오는 거. 여기에 인구의 95%가 포함되어 있고, 이거는 물동이 크기의 차이지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B와 I 분면이 있는데 B는 비즈니스 오너에서 사업가 분면이고요. I는 투자자 분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자산소득 구간인데 인구의 5%만 여기에 이제 우리 전 세계 인구의 5% 정도 이 영역에 있는데요. 이건 한번 구축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구축해 놓으면 이게 죽을 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소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아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고 해요. 아메 사업이라 이제 아메 장사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아메 아르바이트 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즈니스가 뭔가에 대한 개념을 깨우치는데 저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걸 막 붙잡고 있었던 시간도 있고요. 이해가 됐을 때는 또 그렇게 해보려고 애썼던 시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굉장히 제가 이렇게 마음이 와닿아서 여기 적어놨는데 사업가는 자기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맞더라고요. 세상을 둘러봐도 그렇잖아요. 기업가들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누군가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러면서 세상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챗 GPT가 왜 나왔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그죠? 하나의 도구로 나온 거잖아요. 기술 발달과 이런 것들은 과학기술은 인간의 욕망의 어떤 결과물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사분면에 지금 암의 사업을 하는데 저는 이 전문직에서 저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 회색 바가 있지만 중간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벽이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사업가의 생각, 기업가의 생각을 배운다는 것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배워내면서 제가 변화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리더님들도 여기 오신 리더님 처음 오신 분들도 나 어디에 있지 한번 잘 보시고 그러면 내가 있는 영역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아니면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또 다른 방법이 있고 수단이 있다면 한번 알아볼까? 여기 와서는 그냥 한번 알아볼까? 제대로 한번 알아볼까? 그 생각만 가져가셔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왜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냐? 이걸 한번 봐야 되겠죠. 왜 네트워크 마케팅, 주변 네트워크 마케팅 너무 많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많죠. 근데 네트워크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린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는 국경이 없고 한계가 없고 공간과 시간을 쫙 그냥 이렇게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 단계를 축소한다. 그 말은 뭐죠? 1대1로 붙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없어. 전지현도 없고 김수현도 없고 송중기도 없어요. 저랑 우리 장윤주 리더님만 있는 거예요. 통해서 경제의 주체인 소비자와 판매자, 회사가 모두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네트워크이다 보니까 사람과 그 네트워크 안에는 인간 관계가 있거든요. 사람과 연결돼 관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지만이 이게 제대로 그물을 짜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고 이거는 나중에 더 이제 우리가 다른 미팅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연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결을 누가 하느냐, 무엇이 하느냐,
어떤 것으로 하느냐, 그래서 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면, 아메이 비즈니스는 인간관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좋아야 돼요. 사람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그분이 좋아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싫으면 안 오셨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논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조, 도매, 소매, 소비자 같은 중간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회사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판매 방식이고, 근데 이걸 써본 소비자가 뭐 한다? 입으로 계속 좋다 좋다 해서 알리는 거예요. 회사가 시킨 게 아니라 내가 써보니까 좋았어. 이 샴푸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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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더라 하는 게 부정 광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상품의 범위가 점차 넓어진다. 그게 직접 판매 방식의 새로운 유통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한 거부감과 이걸 이제 좀 거부감과 거절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네트워크를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이게 이제 장점만, 우리가 판매 방식이 많잖아요. 방문 판매, 소개 판매, 뭐 통신, 무점포 판매, 뭐 회원제 판매, 이런 개인형 프랜차이즈 등의 방식을 총괄해서 가장 장점만을 집약시킨 새로운 기법이 마케팅이다. 그리고 이 도매, 소매 유통 과정에서 절감된 유통 비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마케팅이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했던 걸 그대로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족 공동체를 지향한다. 인간적인 측면을 중시한다는 점을 본질 특징이다. 그렇다고 억지로 가족 뭐 족보에 놓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만큼 친밀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럴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95%에 속하고 싶지가 않고 나는 5%에 속하고 싶어. 나는 죽을 때까지 따박따박 꼬박꼬박 나오는 샘물 같은 소득을 원해.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부의 창출 시스템은 지속적인 잉여 수입이다. 잉여 수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잉여 수입. 뭔가 좀 남는 것 같죠? 맞아요. 나의 원래 자본금보다 자본금을 뛰어넘어서 더 많이 생기는 거고 죽을 때까지 들어오는 거, 계속 들어오는 거, 계속 커지는 그런 수입이에요. 여기서 보면 지속적 잉여 수입은 저기 수도꼭지에서 그러니까 돈이 막 나와요. 우리 집에 저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왼쪽은 양동이에다가 이렇게 퍼다 나르는, 앞에서 계속 연결되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내가 알아보려면 특징을 좀 알아야 되고 조건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고 자본금이 필요 없다. 뭐 가입비 이런 거 요구한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종업원이 필요 없어요. 무점포입니다. 그리고 재고를 쌓아둘 필요가 없다. 왜? 회사가 다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험이나 전문 지식이 필요 없다.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근무 시간의 제한이나 출퇴근의 의무가 없다.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판매가 되고 유통이 되고 전달이 되려면 제품의 질이 우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 되고 또 100% 만족 보증 제도라는 저희 아메이만의 그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빠른 서비스, 친절함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광고한 노력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사업의 성공 조건을 보면 회사적인 측면, 제품적인 측면, 마케팅적인 측면, 일반적인 측면 요거는 좀 더 심화 과정에서 자세히 이야기하니까 이런 조건을 그냥 무턱대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좀 최대한 좀 알아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70장을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 빨리 봤는데 뭐 많이 빠르진 않았죠. 자, 그러면 아미가 그렇게 좋은 거야?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좋은 것이며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며 어떻게 자산소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미 주변에 이야기하시면 뭐라 하죠? 다 안 돼. 그 다가 뭘까요, 과연? 뭐가 다지? 다 안 돼요. 아이, 정말.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는 척도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데 아는 척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맹인 모상이라고 인도의 왕이 맹인 6명을 모아놓고 이게 코끼리를 만져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지고 있는 게 이게 어떤 것 같냐 했더니 어떤 장인은 코를 만져보시면 밧줄 같다, 뭐 거칠거칠한 여기 무슨 바위 같다. 각자 자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볼 수가 없으니까 형체를.
어쩌면 아메이 비즈니스가 이런 게 아닐까?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가 경험한 경험치만큼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누가 카드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 그러죠? 어, 주권은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지? 자기의 생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가서 자기 생각이 아닌데 자기 생각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이 개념을 저도 이 아메이 미팅장에서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맞다고 믿는 대로 내가 생각한대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고차원적인 이야기라서 해보니까 처음 이해가 안 되다가 생각해보니까 맞네. 근데 진짜 내가 이 하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이게 과연 100% 맞는 것일까? 그 한 번에 시간이 있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백지 상태에서 배우라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개념을,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개념을 가지고 내가, 내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배움의 첫 번째는 경청이라 생각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의 마음이나 의도를 생각하면서 좀 열린 마음으로 듣기를 잘하면, 일단 듣는 데서 오잖아요, 믿음은. 듣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서 내가 변화하는. 그래서 지금 주변에도 많죠. 또 아메이를 하면서도 내가 요만큼 해보고 여기 아메이야, 이만큼 해보고 이게 아메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걸 조심해야 될 생각 들고요. 믿음들 혹시 배신감을 느낀 뉴스 있습니까? 내가 소비자로서. 많죠? 많죠? 그죠? 굉장히 배신감이란 뭐다? 내가 믿었는데, 뒤통수를 치는 상황이 온 거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근데 결국에는 피해는 소비자가 다 우스란히 받는 거고, 뭐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미비한 거고. 그래서 이런 우리 소비자로서 겪는 이런 불합리하고, 이런 안 좋은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막 이슈화 됐다가, TV에 나왔다가 싹 사라지면 또 사그라들어. 그리고 또 혹시 제품 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판단,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거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도 굉장히 저희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반면에 또 감동받은 뉴스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최근에 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감동받았다. 있으세요? 다 미소로 대신하고 계시네요. 저도 아메이를 알게 되면서 아메이가 정말 이런 회사야? 이런 회사야?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대단해가지고 이렇게 혼자 알게 너무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본 대로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자기 생각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밀어내더라고요. 그런데도 나는 봤기 때문에 그쵸? 어. 토끼를 쫓아간 개는 계속해서 토끼 굴을 계속 파고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하는 일이. 나는 봤고 그게 진실을 믿기 때문에 진짜 아메를 제대로 알게 되면 이 안에서 엄청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감동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게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감동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돼 있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ESG 이야기. 이런 활동들이 요즘 말로 ESG. 하지만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쭉 해오던 일.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이로운 것을 만들겠다. 환경, 그리고 사회와의 공존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메이는 시작부터 생각했기 때문. 60여 년 동안 아메이가 걸어온 길을 이제 함께 걷기 시작하는 많은 기업들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유행이 아닌 철학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아메이의 ESG는 계속됩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공존의 실천, 아메이. 감동받아가지고 너무 감동스럽죠.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이런 회사인지
이런 정신과 철학인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배워가면서 하나하나씩 제대로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정말 아메이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인스타에 해시태그가 I love 아메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아메이가 좋은 이유는 뭐 3박 4일? 10박 11일을 해도 모자랄 정도. 저희 아미 하시는 분들께 앉아있으면 계속 아미 이야기만 하는데 지칠 줄 모르고 하잖아요. 그 에너지 원천이 어디서 나올까요? 진짜 내가 가슴 속으로 이렇게 좋아하거나 감동받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속성은 결국은 감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왜 이렇게 그때 ESG 그 개념을 이렇게 막 이야기하기 전부터 우리는 했던 거죠. 그 이유가 뭐다? 우리는 우리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아메이 회사나 또 이 아메이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유통하는, 광고하는 우리 ABO들도 그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주신 것 같아요. 그 사명감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오고 있고, 그걸 지켜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 마케팅은 어떤 거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메이는 아메이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타 네트워크와는 굉장히 다른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잖아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병 보이시죠? 일반 유통 같은 경우에는 생산비를 20%, 밑에 광고 유통비를 80%로 해서 이 안에서 기업도 갖고 가고 광고 모델도 가지고 가고 하는 비용들이 있는데 아미 마케팅은 여기에서 광고 유통비 80%를 보너스와 가격 할인으로 돌려주고요. 생산비를 40%로 올려서 질 좋은 믿을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지금 20대들은 저기 총판 도매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아직 존재하고 있는 유통 구조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는 아메이와 회원 소비자 간의 직거래 방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아니면 모델들이 가져가는 그 광고 비용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우리가 광고를 많이 한 우리 ABO들. 리드님 광고 많이 하셨어요, 이번 달에. 광고 많이 하셨죠? 광고를 많이 한 분이 많이 받아가요. 그건 진리 아닌가요? 자연의 이치죠.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잘 하고 많이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예뻐져야 되고, 날씬해져야 되고, 에너지가 좋아야 되고, 잘 웃어야 되고, 그죠? 저희 컨디션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의 노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 마케팅은 프로슈머 마케팅이라고도 합니다. 엘빈 토플러가 쓴 제3의 물결이나 부의 미래에 나오는 프로슈밍이라는 그 개념에서 나온 건데 지금 우리가 소비를 하는데 이 소비를 통한 어떤 매출이 다시 소득으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게 요즘 많이 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대에 프로슈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그런 친구들이라는 거죠. 내가 쓰고 내가 좋아서만 알렸는데 거기에 대한 광고비를 뭐 회사가 스폰서가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메이는 이미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의미의 아메이 사업자는 프로슈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프로듀서하고 컨슈머를 합해서 프로슈머라고 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에도 나오고 하는 거니까 이 개념은 지금 시대에서는 이게 돌아서면 인플루언서다, 유튜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 마케팅은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비즈니스 모델이더라. 왜 그러냐면 저기 아메이 유통 과정이 있습니다. 아메이는 해외 생산기지, 미국 본사 그러니까 생산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한테 바로 오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유통 채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물류센터만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물건을 모아서 배송하는. 그래서 저희는 다 택배 받으면 다 그냥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우리가 ABO가 가는 거는 뭐다? 신뢰 쌓기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정보 전달을 위해서 가는 거고. 근데 물류의 그 흐름은 저렇게 공장과 소비자 간의 직거래로 돼 있다. 그래서 아메이는 검증된 좋은 제품을 인터넷이나 회원가로 사는 거죠.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회원가입을 할 때는 반드시 후원자 번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누가 많이 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누가 당신한테 이걸 안내를 했냐라는 게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후원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배달받을 수 있고요. 또 100% 만족 보증 제도로 내가 불만족스럽거나 불편하면 다시 반품하면 100% 환불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중간 유통 마진을 캐시백. 현금으로 받아요. 현금으로. 그리고 또 이것을 확장시키면 사업의 기회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초연결 사회죠. 지금은 연결이 부를 만드는 시대입니다. 요거는 너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미 김범수가 주식 가치가 이재용을 넘어섰다라는 거. 그는 누구를 시킬 것인가를 고민했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도 하죠. 자, 아메이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좋은 제품은 아메이가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쓰고 싶어하는 A용 소비자가 있으면 A교인 내가 중간에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이렇게 써봐, 이렇게 써봐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내가 플랫폼을 소유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앱에서 들어가는 쿠땡, 땡, 이런 전부 다 활용을 제가 애용을 하잖아요. 그게 제가 사용함으로 해서 수수료를 내죠.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내가 플랫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점이 되고 분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권한을 나한테 준 거죠. 어마어마한 권한을 준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크게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사업가로서 이렇게 봤으면 어마어마하다 봤을 텐데 저처럼 전문가 영역에서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의미와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 요즘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싸다 비싸다 기준 뭐냐 기준을 물어보세요. 제품이 싸다 비싸다의 기준은 그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문 자료 같은 거 활용해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롱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탄탄한 제품력,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관계십. 관계십이다. 이게 우리 그 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고요. 아메는 어떤 기회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창업의 기회인 거예요. 1인 창업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경단녀라든가 사회 구조적으로 경제 활동을 이어나가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걸 이 회원 직접 판매 어청수 총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메이가 이렇게 이스벤트 라이드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최대치로 최고의 그 매출을 올렸잖아요. 아메이가 코로나 시대에 진짜 발빠르게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국 아메이, 글로벌 아메이가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아이템 고민 안 해도 돼요. 수재들이, 박사들이 저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카talog을 그냥 카talog을 보시지 마시고 2,000원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이 안에 영양 건강, 웰리스 뷰티, 퍼스널 케어, 홈리뷰, 홈포원까지. 아이템이 한두 개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죠. 이것의 주인이 나인데 내가 그만큼 주인으로 생각하고 보느냐. 그런 것들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메의 시작은 이 두 분이 하셨고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까지 더 좋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메이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여기 본사인데요. 여기서 아메니의 그 창립 이념이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기회는 주는데 해내는 건 누가 한다? 우리가 해낸다. 내가 해낸다. 자, 그래서 아메이가 지금 이제 비즈니스는 품격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요. 브랜드는 철학이 있는 브랜드를 갖고 있죠. 저희가 뉴트라이트나 아티스트리나 아메홈이나 그리고 제품에는 진심을 담아서 정성껏 내 아이가 먹고 내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고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1위 직접 판매 기업이고 웰리스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이고 상생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어떤 시장을 선도한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건 본사 자료거든요. 글로벌 1위 직접 판매 기업이다. 그다음에 포브스지 선정 탑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회사이고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800여 명의 과학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농장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저희들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창립자의 아드님들이 2세대가 경영을 하셨고 지금 3세대로 넘어가는데 지금 전문 경영인이 아메이, 글로벌 아메이의 사장님이시고요.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취임하셨던 우리 글로벌로 가면 굉장히 아메이 위상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생태계 농장 4개와 R&D 연구센터가 이렇게 전 세계 오지에
아무 인간에 오염되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저희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렇게 진출한 국가도 58개국이나 되고 지금 현재 웰리스 시장에 이제 이거는 본사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지금 뉴트라이트나 웰리스 시장에서 선도적인 어떤 방향을 끌고 가는데 지금은 개인의 맞춤형, 개인 맞춤형 건강 웰리스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습관, 한국인의 식습관 연구도 계속 하고 있고 어린 영양 지수 같은 거 이런 거는 밖에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지 이런 걸 저희 그 FC 위원들한테도 하지만 저희 이제 리더십 이제 그 세미나를 할 때 다 알려주세요. 공개된 비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토탈 웰리스 시장을 통합 건강 솔루션이라 하죠. 그렇게 해 나가는데 지금 아메이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 저희들한테 엄청난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 아메이는 30년간 국내 회사와 온폰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이런 먹거리들, 차나 음료나 휴지나 이번 한알 육수는 대박인 것 같아요. 전부 한알 육수를 다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뭐 이 세상 모든 물건들은 여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사업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웰리스 코치를 25일째 라이드 설명하려고 이걸 작년에 이제 처음 나오면서 하게 되면서 공연도 하게 되고 멋진 기회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부캐가 되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저를 띄엄띄엄 보시던 분들이 어느 날 제 인사를 보시고 혹시 전업했냐고 스피닝 강사로 전업했냐고 그런 이야기를 조카 사위한테서 듣고요. 내가 그러고 싶단다 이러면서 그래서 좋은 게 여기 우리 안나 코치님도 계신데 재밌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 내 자신이 내가 나를 이렇게 세우고 내가 나를 컨디션을 조절하고 저 자신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사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운동이라는 거 한 번 더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22년 10월 16일 날 앞에 창립자 2세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 공연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어메이징을 하는 거예요. 그 말밖에 안 들었어. 이러고 있었고 여기 이제 같이 오셨던 덕지버스 사장님이랑도 사진 찍고 여기 배수정 사장님 찍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부산에 있는 팀들 웰리스 코치들하고 같이 공연도 이렇게 했었어요. 너무 멋진 시간이었고 잊지 못할 시간이었고 저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거는 자 볼게요. 라방 클럽 파울라 라방 들어가 보셨어요? 전화 난리도 아니었는데 너무 떨어가지고 댓글을 하나도 못 봤어. 우리 정한용 스포츠 계속 하는데 정한용님이 계속 오신다는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멋진 시간이었어요. 절합니다. 재밌죠? 정신 바짝 들죠? 제가 6월 15일 날 또 레오섭이랑 또 라방을 해요. 리더님들 많이 들어오셔서 응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시간 5분 정도 남았는데 핵심 아주 짧게 그러면 아미 뭐 하는 거냐고 뭐 아미 하는 게 뭔데? 라고 물어보시면 가정 속의 금맥을 캐는 거다. 거실에 있는 부, 주방에 있는 부 그전엔 보지 못했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카다록에 있는 제품에서 우리 집에 쓰는 걸 다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아메이가 아니라 다른 제품들이 있어요. 그 제품들은 브랜드는 어디서 온 거예요? 어느 회사 거예요? 그 브랜드 중에 내게 하나라도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죠. 근데 대기업들은 이런 브랜드, 이런 제품을 가지고 부를 만든 거잖아요. 아메에서 이 안에 있는 가정에 있는 건 다 있거든요. 그걸 브랜드 체인지하는 일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트에 쓰던 걸 아메이 마트로 집중 소비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건강식품, 화장품, 그다음에 세제, 그다음에 이렇게 정전기, 정수기, 퀸, 이스포인트 라이드, 그다음에 뭐 있죠? 엘사, 그다음에 리플렉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웰리스 솔루션이 사실 코로나 때 나온 거거든요. 정말 멋진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 리플렉스 지금 체험하러 가져가가지고 며칠째 못 하고 있거든요. 저희 엔드 파트너가 되게 싫어요.
체험 안 된 것 같다. 자기 못한다고. 그만큼 혹 반해 있는 거죠. 저도 처음에 나왔을 때 저거 19대를 전달했거든요. 그때 느낌 뭐냐면 이거 되는 거네. 이거 다 먹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되더라고. 역시 사람은 생각하는 거 그죠? 결정하면 되는데 결정을 계속 해야 되는데 매일 해야 되는데 그죠? 이런 좋은 제품들이 있고요. 아메이 사업은 마트 바꾸기다. 그냥 요 생각 하나. 이거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혜택이 나한테 있는지 뭐가 나한테 유리한지를 철저하게 따져보십시오. 진짜 고품질 맞아? 그리고 100% 만족 보증제 돼? 반드시 반품해 보세요. 그리고 포인트가 현금 캐시백이 되는데 언제 들어와? 근데 들어온다 했는데 안 들어왔다고 화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희 사천에 저희 나이 많으신 어머니께서 안 들어왔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20만 PB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채워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돈 10,000원이라도 내 통장에 뭔가 들어온다 생각하면 나간다 생각하면 진짜 불편한데 그죠? 들어온다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기쁜가 보더라고요.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천에 소비자만 해서 한 거의 9%에서 12% 정도가 소비자 그룹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뭐 했냐면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수육을 한솥 해가지고 수육 겨울 내내 6개월 동안 해서 뭐가 나갔다? 리플렉스도 나가고 엘사도 나가고 정수기도 나가고 재밌어요. 어머니들 저는 이제 나이대가 우리 그 소비자 연령대 다양하잖아요. 근데 굳이 나이 이런 거 상관할 필요 없다. 그들의 니즈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어머니들 70, 80대도 화장품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그 프로모션 안 하냐 물어보세요. 에센스 프로모션 안 하냐고. 이름 몰라. 뭐 긴 거 그거 있잖아. 파란 거 그거 안 해. 막 어머니 기다려 보십시오.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 고정 고객이 있고 애용자가 있다는 건 엄청난 즐거움인 것 같아요. 내가 할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루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카다로, SABN, 그다음 전화로도 돼요. 전화해서 이름 몰라도 돼. 나 뭐 이렇게 스킨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다 상담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메이를 한다는 것은 그죠? 생필품을 아메이 쇼핑몰에서 소비한다는 뜻이다.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겠죠. 요거 하나만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소비한 사람이 써보고 좋으면 뭐죠? 내가 좋아 써. 그러면 계속 알리게 되죠. 그러면 주변에 알리는 파이에 따라서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멍가게만큼 알리고 싶으면 구멍가게만큼 알리고 내가 백화점 크기로 하고 싶으면 백화점 크기만큼 알리면 되고 내가 물류센터처럼 하고 싶으면 물류센터처럼 알리면 돼요. 근데 그게 필요한 게 뭐다? 부정 광고라고. 좋은 거 좋다고 이야기하고 당신한테 필요한 걸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왜 필요한지 어떻게 좋은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서 쓰는 애용 소비자, 사업자가 많아지면 소득이 늘어난다. 자, 애용 소비자가 쓰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쓰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품이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을 아니면 건강을 케어시켜 준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부정 광고가 성공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미 그 책자 읽어보면 그래요. 처음에 구정 광고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 마케팅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서 추천받고 또 내가 믿기 때문에 추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한 번 더 짚어드리고 그럼 우리가 ABO는 구전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뭘 한다? 소비자 역할도 하고 광고업자 역할도 하고 유통업자 역할도 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사업 시스템과 팀이 필요하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수도 있지만 진짜 사업이 되려면 팀이 있어야 돼요. 팀과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사업을 펼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좀 어려운 걸 넣었네요, 제가. 우리가 복리의 법칙처럼 네트워크는 어느 순간 메칼포의 법칙처럼 모멘텀 시간이 딱 지나면 폭발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제 원칙이 있다라는 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다른 시간에 보여보시기 바라고 저희는 한 달 동안 제품 구매한 포인트를 모아서 이렇게 포인트를 모아가지고 캐시백을 이제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요. 112라는 수입 그 플랜이 있어요.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내가 있는데 스폰서가 왔잖아요. 내가 스폰서한테 간 사람도 있죠, 요즘은. 있는데 주로 이제 스폰서님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알렸고 나는 또 제품이 좋아서 AB한테 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한테 쓰는 게 아니라 아미라는 ABN 사이트에서 제가 20만 PB 스폰서도 AB도 이렇게 썼을 때
누구와 손해보거나 누가 이득을 보거나 이러면 별로 기분 안 좋잖아. 딱 내가 노력한 만큼 준다고 했으니까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저희 보너스 플랜이 있습니다. 약속이에요. 이건 6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약속. 그래서 자, 스폰서 그룹별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스폰서는 4명이 80만 PB를 모은 거예요. 그랬더니 보너스 플랜에서 48,000원이 됐고요. 나 그룹 이하로 봤더니 나는 60만 PB, 6% 36,000원이 됐고요. 그러면 AB는 각각 혼자 썼으니까 6,000원씩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S그룹, 스폰서는 내 그룹을 빼고 자기가 가져가고 나는 AB를 빼주고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너스가 어떻게 나왔다? 계산되시죠? 이 정도 산수되시죠? 근데 내가 스폰서를 빼고 봐도 내 보너스에 변화가 없어요. 이게 공정하다라는 거죠. 전 처음에 물어봤을 때, 스폰서 물어봤을 때 S요 했거든요. 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게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착순도 아니고 매출순도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한 노력순이다. 642 플랜 자, 펼쳐놓을게요. 이거는 제품을 내가 쓰고 좋아서 이렇게 플랜까지 알리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6명한테 야, 이렇게 써보니까 너무 좋다. 너도 써봐, 너도 써봐 한 거죠. 그랬을 때 내 그룹이 7명이 썼을 때 나는 얼마 가져가죠? 9만 원. 비비 적용하면 15만 3천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나 똑같이 20만 원 썼는데. 그러니까 내가 6명한테 알리면 10배가 떼어버리죠. 6천 원에서. 그죠? 9만 원으로. 이게 네트워크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642. 나는 6명한테 알렸는데 내 파트너들은 4명한테 그러니까 많이 알릴 수 없고 4명만 알렸다고 가정하자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네트워크라는 게 당연히 많이 알리면 커지지만 숫자가 적게 알려줘도 나한테 돈이 되고 이게 유지가 되느냐를 보는 플랜이거든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다 계산해보면 나 똑같이 20만 썼는데 얼마가 나왔어요? 96만 9천 원. 비비 계산해서 57만 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딱 요 정도 나오면 이제 할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점점 꽃이 되어가고 있어요. 꽃이 되어가지고 그룹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그 4명이 또 2명한테 알렸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가정입니다.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 그룹당 260만 PB가 되고 전체 그룹이 1,580만 PB가 되면서 이렇게 계산을 쭉쭉 해보면 저한테 들어오는 거는 326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 저희 파트너들 ABCD 그룹에서 손해본 사람은 없어요. 자기 노력치만큼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스폰서님과 팀에서 배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구조화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 지중해 크루즈도 있고 모든 게 구조화, 설계도가 나와야 우리가 방향성을 갖고 가는데 방향성을 잡고 이제 설계도를 가지고 거기에 아메이에 저를 맞춰야 되는 거더라고요. 제 생각에 아메이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본사에서 굉장히 초기 사업자들을 위해서 힘을 주는 플랜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내 전체 그룹이 9%고 내 세레그가 3% 이상일 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서 뭘 준다? 브론즈 키트를 주세요. 브론즈 키트 저기 오른쪽에 보면 각가지 우리 샘플링 옛날에 우리가 다 일일이 뭐 사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샘플링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있고 그게 더 확장되면 그 세 레그가 더 확장돼서 3%에서 6%가 되었어. 이랬을 때는 나로부터 15% 볼륨을 가지고 했을 때 브론즈 빌더라는 핀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브론즈 빌더는 꼭 해보셔야 되는 게 저 할 때는 없었는데 30% 업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30% 업이라는 거는 그래도 내 통장에 한 100만 원 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우리 1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것도 팀별로 해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네트워크가 축적되고 복제가 돼야 됩니다. 자, 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처음에 잘 쓰는 3%가 되어봐야 되는 거지. A용 소비자 3%. 근데 내가 좀 더 확장이 되면 6%가 되겠죠. 또 확장이 되면 9%가 될 수 있죠. 근데 나 혼자서 1,000만 PB를 다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쓰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나와 같이 공부하고 쓰는 네 레그를 먼저 세팅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레그로부터 7단계까지 내려가면 반드시 리더가 나온다는 4 곱하기 7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그 원리와 구조에 맞춰서 나의 네트워크, 내 사업을 한번 적용해 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저희 탱커아가 있거든요. 요거는 팀에서 저희 쿼아 리더 코스에서도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탱커아를 매일매일 하는 게 아메이를 하는 거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생필품을 아메이 마트로 바꿔 쓰는 거. 두 번째는 탱커아를 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나는 같이 오신 스폰서님한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1일부터 말일까지 쓰는 내 그룹 이하의 1000만 PB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000만 PB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한 번 하면 SP, 3번 하면 GP, 6번 하면 PT, 12번 하면 파운더스 PT라는 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보상과 인정이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스폰서님한테 좀 더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파운더스 PT가 되고 내가 1000만 PB가 돌아가는 저희 파트너를 레그로 했을 때 PT 레그를 2레그를 후원했을 때는 사파이어라 그러고요. 에메랄드는 3레그에서 5레그, 다이아몬드 6레그를 이렇게 했을 때는 연봉이 1억에서 2억 편차가 큽니다. 네트워크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런 그림까지 한번 그려보시고 시작할 때 SP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언제 될 거야.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자기 자신이 동기부여만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좀 생각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 성공 법칙의 게임 룰이 있는데요. 크게 도우면 뭐죠? 큰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려면 내 능력을 크게 키워야 되는 거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